저한테 오신 71세 할아버지세요. 오른쪽 엉치가 너무 아프셔서 오셨어요. 저희가 MR을 자세히 봤더니 이분은 신장암이 나오셨어요. 사실 안타까운 거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있는 척추 질환인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너무 짧아요. 뒤에서 후방 추돌 사고만 탁 일어나도 확 사지마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잘못 판단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골든타임 놓치세요. 설거지를 해서 허리가 아프다 알고 봤더니 췌장염으로 진단된 사례 들어보셨죠? 척추 증상인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척추 외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혹시나 혼동할 수 있는 분들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척추라는 말이 주로 뼈를 얘기하고 근골격계를 표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뼈나 연골이나 근육만 치료하는 질환으로 오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척추 질환은 엄밀히 말하면 뼈와 연골이나 근육도 치료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 사이에 지나가는 노란색, 즉 신경계통을 치료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 중에서 뼈나 연골이나 근육만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사실 비용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아주 고가의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도 저는 과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척추 구조물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있는 척추 질환인 경우에는 정말 뼈나 연골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조금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할 때 결정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척추 질환을 바라볼 때 척추 질환의 문제가 뼈나 연골이나 근육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신경계통의 문제인지를 먼저 감별을 하셔야 돼요. 뼈나 연골이나 근육은 골든타임이 길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척추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다치는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너무 짧아요. 따라서 척추 질환 중에서 뼈나 연골이나 근육이 다쳤을 때가 아니고 신경이 다쳤을 때가 골든타임이 짧고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척추 질환이 뼈나 연골이나 근육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척추 질환이 신경계의 문제입니까? 이것을 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목인데요. 배꼽 위쪽으로는 척수가 우리 몸에는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목은 당연히 중추신경계죠. 목 뒤로 지나가는 척수를 경수라 그러죠. 경수 압박이 됩니다. 디스크가 탈출을 하든지 협착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목에 있는 척수가 압박이 심해져서 변성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척수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추부 척수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거든요. 경추 부위에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후종인대 골화증이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좁아지는 거, 목 졸라지는 거. 그런데 목 졸라진 다음에 척수 자체가 변성이 오는 질환을 우리는 경추부 척수증. 이 경추부에 척수증이 오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 경추부는 호흡까지 떨어지고 사지 쪽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안 되고 따라서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넘어진다든지 뒤에서 후방 추돌 사고만 탁 일어나도 확 사지마비가 옵니다. 따라서 혹시나 진단이 된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경추부 척수증 환자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무시하거나 놓치셔는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그 척수증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척수증도 압박이 있는 척수증이 있고 압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또는 유전학적 문제 또는 체질적 문제 때문에 척수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척수증, 즉 경추부 척수가 하얗게 상한다든지 또는 붓는다든지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는 절대 골든타임을 지켜서 발빠르게 빨리 전문가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허리의 대표적인 경우로 마미총증후군입니다. 대소변 장애예요.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협착이 심하게 온다든지 또는 과도한 스포츠 손상으로 배꼽 아래는 말초신경계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긴 경향이 있지만 말초신경계 안에서도 대소변을 관장한다든지 회음부 쪽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즉 무서운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마미총 증후군까지 와서 대소변이 안 되고 갑작스러운 성기능 장애가 온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허리에서는 마미총 증후군이 대표적으로 골든타임을 빨리 지키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목에는 경추부 협착증으로 인한 척추증, 배꼽 아래 허리 쪽에서는 마미총 증후군, 이 두 가지가 골든타임 룰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반드시 시간을 앞다퉈서 전문가들을 만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뼈나 연골이나 근육에 생기는 것도 통증이고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통증이기 때문에 이 통증은 정말 전문가들이 감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자가 진단 방법을 묻는다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뼈나 근육이나 연골에 생기는 통증보다 신경에 생기는 통증이 강도가 훨씬 세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도 아프면서 엉치나 다리나 발끝까지 방사통이 생기고 감각도 떨어지고 운동성 마비가 오고 대소변 장애도 오고 힘도 빠지고 걷지를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잠깐 아픈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하지만 그 위험한 질문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근골격계 증상이냐 신경계 증상이냐는 의사가 책임지고 진단하셔야 되는 몫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판단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골든타임 놓치세요. 저한테 오신 71세 할아버지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엑스레이를 앞쪽과 옆쪽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MRI죠. 이분은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셔서 오셨어요. 엑스레이상에서는 퇴행성 병변이 있고 MRI상에서는 두 부위에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MRI를 보면 왼쪽에 단면도가 보이고 단면도 디스크 바로 앞쪽에 큰 덩어리에 동그란 원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부 대동맥이 커져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 화면에서 쭉 내려오면서 부풀어져 있는 부분 보이죠? 바로 저 부위가 복부 대동맥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분이 이 혈관 질환을 무시하고 척추 치료만 하시다가 치료 중에 또는 치료 직후에 복부 대동맥이 파열이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세요. 따라서 우리는 척추 질환 치료를 멈추고 진단을 정확히 다시 해서 복부 대동맥류가 굉장히 크고 터지기 직전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고요. 대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시게 됐고요. 자,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면요. 엑스레이상에 척추 앞에 철망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복부 대동맥류를 스텐트로 막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동맥류라는 큰 혈관 질환을 외부의 대학병원 선배 교수한테 치료하고 다시 환자를 모셔서 안전하게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를 잘 해서 신경통로가 넓어진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으로 오셨지만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됐고 적절하게 잘 치료돼서 그 이후에 척추관 협착증까지 해결했던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의사잖아요. 척추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척추 주변의 중요한 구조물들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고 긴급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의사나 다른 센터로 의뢰를 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한 상태에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셔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사례입니다. 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75세 남성이신데 오른쪽 엉치가 너무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협착증 같다고 자가 진단하신 다음에 몇 년을 그냥 참으셨고 침이나 맞고 물리치료만 하셨습니다. 보행이 좀 되시니까요. 하지만 너무 통증이 심하시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 와서 이제 MRI를 찍으셨어요. 지금 요추 상부에 뼈가 좀 녹아있는 소견이 보이죠? 저희가 MR을 자세히 봤더니 이분은 신장암이 나오셨어요. 왼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 콩팥이 보이죠? 하얗게 동그랗게 낭종이 보입니다. 그런데 왼쪽 콩팥을 보세요. 왼쪽 콩팥 위에는 저렇게 동그란 낭종이 아니라 뭔가 덩어리져 보이죠?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신장암이 척추 주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전이가 되는 거죠. 요추 1번, 2번 사이 이 근처에 신장이 옆에 있는데 한쪽 신장은 정상이고 단순 낭종만 있어요. 그런데 왼쪽 신장에는 신장 바로 위쪽 부분에 뭔가 덩어리져 있는 신장암이 이 척추체를 녹이는 질환이 돼서 심한 요통을 일으켰던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나 또는 디스크 증상으로 오인이 돼서 그냥 검사하면 또 비싸니까 수술하기 싫어서 이러시다가 신장암 진단을 좀 늦게 진단되신 경우고 신장에서 생긴 암이
암이 주변에 있는 척추까지 침범을 하면서 전이성 암을 일으킨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사례가 분명합니다. 무조건 MRI를 찍으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성화가 돼 있으면서 두세 달 정도 지속되고 보행이 잘 안 되고 엉치까지 방사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는 저렇게 정확한 앞뒤 좌우를 보는 MRI를 찍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감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허리만 조금 아프다고 MRI를 빨리 찍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고 또 충분히 유병기간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허리 통증의 원인 중에서 전이성 암은 충분히 있고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호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세 남성이시고 오른쪽 팔이 좀 많이 저리시다고 오셨어요. 이분 역시 저한테 오시기 1, 2년 정도는 한방 치료도 하시고 카이로프래틱, 운동요법, 기본적인 치료는 다 하셨고요. 엑스레이 검사도 다 하셨고 약간의 디스크가 있고 협착은 심하지 않다.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MRI를 다시 촬영하면서 봤더니 별로 신경 압박은 지금 심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 뭐 수술이나 시술은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목 디스크 환자였을까요? MRI를 찍을 때 저렇게 목을 여러 가지 각도로 찍는데 목이 끝나는 오른쪽 지점에 뭔가 덩어리져서 보이는 그게 뭐냐면은 저기는 척추가 아니에요. 저기는 폐의 가장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발견된 폐암이었어요. 흉곽의 가장 상부에는 쇄골도 지나가고 폐를 보호하는 혈관들, 구조물들이 지나가면서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도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저기에 실제로 폐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폐암을 보통 판코스트 종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목 디스크로 오인된 폐암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셔서 폐암 진단이 되긴 되셨고요. 저희가 폐암센터로 보내드려서 잘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질환을 볼 때 주변 기관에서 전이 되거나 신경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통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혈관 기형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캐치를 잘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심평원의 보고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척추질환 환자만 300만 명인데요. 잠깐 허리가 아프다고 환자 취급하진 않죠. 하지만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 군 안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가 안 됩니다. 개인적인 걸로 봤을 때는 한 3%? 따라서 95% 이상까지는 척추질환 환자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비수술과 수술 사이에 미세 침습 수술 기법이 있어서 예전처럼 큰 절개 없이 전신마취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오시는 환자분이 100명이라면 꼭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한 3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수술과 비수술을 나누는 경계 판단 기준은 절개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있고 마취를 어떻게 하냐 또는 얼마나 많이 피를 내냐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기준은 절개를 하냐 안 하냐 즉 꼬매냐 꼬매지 않냐 뭐 이 정도인데 전혀 절개를 하지 않는 비수술적 기법이 많이 있어요. 신경성형술, 고주파, 풍선 유착박리술, 유착박리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들도 포함되죠. 주로 주사를 통해서 하는 기법들로 하는 치료들은 초기 단계라든지 또는 초중기 정도 안쪽의 환자들한테는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압박이 너무 심하고 협착증이 심한데 초기 단계 치료를 자꾸만 적용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전 같은 큰 수술을 하냐? 큰 수술은 절개를 심하게 하고 주변 조직을 망가뜨리거든요. 따라서 개발되어 있는 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중간에 절개를 하긴 하지만 1, 2cm 안쪽으로 절개를 하고 전신 마취도 안 하면서 환자랑 대화하면서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로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의 치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비수술은 아니고 수술에 포함은 되지만 경계선에 서 있는 치료가 바로 미세 침습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시경이나 현미경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예전처럼 큰 수술하지 않고도 절개를 물론 조금은 하기 때문에 완전히 비수술은 아니지만 경계선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 치료 방법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추세고 효율이 있고 재발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돼요. MISS, 미세 침습 치료는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기법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시경이, 미경이, 현. 3명의 가수 있죠?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요 세 가지 기술의 발달로 정복되지 않았던 척추 질환들이 정말 많이 정복이 되고 안전하게 전신마취도 하지 않고 대화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전통적인 주사라든지 비수술적 치료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막 큰 수술하는 척추 질환 요즘에 거의 안 하고 많이 사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안 되는 이득도 있지만 수술에 잘못된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을 하고 비수술적 치료에서는 도저히 안 됐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충안이 바로 미세 침습 치료 기법이고, 이 기법을 통해서 2000년 들어와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입증이 돼 있고 성적도 좋고 매우 안전하게 척추 질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미세 침습 치료 3인방입니다. 미세 침습 치료는 일단은 전신 마취를 안 해요. 환자를 재우지도 않아서 환자랑 대화를 해요. 절개는 최소 절개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피도 거의 안 나요. 당연히 수혈 안 하죠. 당연히 감염도 안 돼요. 저는 최근 6, 7년 내내 한 번도 허리 수술할 때 전신 마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랑 대화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신뢰도 가지시고 또 금방 회복하시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센터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다 할 수 있으면서 가운데 있는 미세 침습 치료를 할 수 있어야지, 내시경만 내가 뭐 달인, 현미경만 내가 달인이야,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센터는 조금 조심하거나 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쉬운 치료부터 고난이도 수술까지 아울러 다 할 수 있으면서 비수술적 치료도 권할 줄 알고 수술적 치료도 권할 줄 알면서도 가장 환자한테 적재적소에 알맞게 환자 맞춤형으로 권유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센터를 만나시기를 권하고요. 내비게이션, 내시경 또는 현미경 치료는 고가 치료는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몇천만 원, 몇억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대략은 몇백만 원 선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치료를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 재활치료, 생활습관 관리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은 딱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더 사회적 비용이나 자기 개인적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척추 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거장 치료, 터미널 치료. 무슨 말이냐? 그냥 정거장처럼 질병이 또 생기고 그럼 그거 치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몇 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되는데 계속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정거장 치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터미널 같이 딱 환자가 내릴 수 있는, 도착해서 병이 마무리되는, 즉 솔루션이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미세 침습 치료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소 병원, 정거장 병원 그만 가시고요. 여러분들 질병을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터미널 같은 병원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 치료는 대개는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나고요. 다른 마디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90% 이상은 다시 재발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대략 학회에서 보고도 성공률은 95%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척추 질환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만약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어깨나 뭐 손목 이런 데 아픈 건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분들 인생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척추 질환은 예방이고, 그 예방은 바로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잘못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바로 확인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6가지 영역에서 지키십시오. 음식, 어떤 음식 드십니까? 수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중독, 혹시 술, 담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4번째, 여러분들 운동하십니까?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5번째,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하십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척추 질환과 직결되고 생활습관 의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6번째,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이 6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척추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평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6가지 생활습관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평가가 좋다면 여러분들 척추질환에 진입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